지금부터 이서구 두나무 대표님의 공동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구 대표님의 간단한 인사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UDC 하면 왜 맨날 비가 올까요? 작년에 제주에서 했을 때도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고 힘들었는데 올해 이제 좀 가까운 데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서 했습니다만 또 비가 오네요.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한 분씩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제 질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이 후딱 갔네요. 1년이 후딱 갔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뭔가 얘기들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FATF 공고안 나오고 나서는 특히나 다들 이제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택 받은 거는 없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업계에서 할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거부터 먼저 좀 같이 모여서들 협회를 중심으로 좀 대책을 마련을 해보자. 공고안이 나왔으니까는 어차피 이제 입법이 되더라도 그 취지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좌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1년 반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송구스러운데 달라진 거는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만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이 FATF 공고안에 따라서 뭔가 대책이 나오는 그때 가서야 뭔가 은행들도 좀 부담이 덜 해져서 신규계좌 발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상장 이슈는 주지하시다시피 뭐가 미리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른 상장 심사하는 프로젝트들하고 같은 풀에 놓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상 그 정부의 어떤 인사가 있으면은 기대는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새로 금융위원장님이 오시면은 기존에 바라보셨던 관점하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증권시장에도 수수료가 처음엔 꽤 높았죠. 온라인 쪽 이제 HTS 나와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키움증권이 나오면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다 보니까는 이제 예전처럼 수수료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이제 다른 사업 모델들 찾게 되고 아마 비슷한 일이 크립토 쪽에도 벌어지지 않을까. 결국에 수수료 거래 수수료라는 거는 결국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서비스적인 차별화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는 이제 다른 영역에서 했던 사업들을 부지런히 찾아봐야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또 찾을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보니까는 저희 특히 이제 기업 고객분들이 암호화폐를 취득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려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이거를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지 또 보안도 걱정이 되시고 이쪽 블록체인하고는 좀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관리라든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라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도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 취임하신 지 사실 얼마 안 되고 그 회장님도 이제 그 이전의 이슈들 파악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지금 기획하시는 단계이고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와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거래소 쪽이다 보니까는 거래소 쪽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FATF 권고안 어떻게 진술을 할 건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아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소 대표들끼리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임플리멘트 할지가 제일 큰 이슈이고 사실은 작년부터 관련해가지고 뭐 화이트리스트 그 계좌들을 공유를 할 건지 블랙리스트를 공유를 할 건지 자정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FATF 권고안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게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국내 거래소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 FATF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글로벌리 워킹하는 모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국가 내의 거래소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암호 자산이라는 게 그 국제 간 이동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다른 거래소들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협회 이제 전임 그 자율규제위원장 하시는 전하진 위원장도 해외 이제 다른 그 협회들을 네트워킹 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셨는데 그런 노력도 계속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은 많고 이제 막 출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끼리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금융당국하고도 좀 대화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FATF가 권고안이 나왔으니까 뭔가 좀 협회 차원에서 해보자는 얘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F가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비썸 업비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갑수 회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TF까지 꾸려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특검법 물론 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니까는 감사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이제 국회 차원에서 좀 보다 특히 정무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보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되지 않겠어요? 시한도 좀 박혀 있는 거라서 빨리 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DXM은 뭐 저 다 그 보도 자료도 배포가 됐고 뭐 저희가 자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던 한 회사가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한 그런 입장이라서 이제 초창기라 가지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긴 좀 어렵고 계속 진행되는 거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로스앵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 많이 들었고 다만 이제 이 가급적
그 지금 론칭된 프로젝트들, 특히 거래되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 될수록 좋은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사이트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거래를 하시기도 하지만 거래하시면서 취득하실 수 있는 정보의 어떤 그 플랫폼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 플랫폼에 직접 그 프로젝트들이 정보를 올리고 또 관련 정보들을 모을 수 있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뿐이지 뭐가 그쪽이 문제가 있거나 남들 다 하는데 굳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황대영 교수님 계속 손들고 계셔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코노미 리뷰 황대영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산광역시에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대표님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여전히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코인 없이 블록체인 돌릴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그 노드들을 직원으로 써서 월급을 줘가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 약간 좀 SI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떤 혁신이 일어나기 참 힘들죠. 그 뭐 삼성이나 IBM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모델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과 블록체인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모델, 이게 퍼미션러스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 어떤 틀 안에 가둬놓고 안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모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산시에 대해서는 뭐 어쨌거나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된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코인 없는 건 되고 코인 있는 건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부산시에서도 들여다보고 이제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기 때문에 특정 어떤 피처나 기술이나 이런 데 편향되지 않고 좀 더 개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프로젝트들이 잘 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든지 이제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치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금방 나올 줄 알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생태계를 위해서 열심히 성원을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침체가 됐죠. 침체가 되는 반면에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은 이 어떤 자산적 가치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380만 원까지 떨어졌죠, 비트코인이. 그랬던 그게 이제 1,400까지 올랐다가 요즘 한 1,2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산화라고 하면은 이거를 특정 어떤 금융 상품 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하고 묶어서 출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가치가 인정을 받기가 쉽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유통될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는 이제 보다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이 트렌드가 약간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작년 중반부터 STO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서비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 사실은 올해처럼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경합을 하면서 출연할 텐데 작년 올해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 있으면서 게임 쪽을 특히 유심히 많이 봐왔고 이제 그 게임에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험이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있지도 않은 그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칼이 2천만 원에 팔리냐 이런데 그 젊은 분들은 그게 너무나 그 직관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게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오전에 이제 송청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존의 그 non-블록체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의 그 편리함, UI, UX 이 편리함이 아직은 블록체인 쪽에는 도입이 안 된 굉장히 어글리한 PDA의 모델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밑단의 어떤 TPS를 얼마나 향상시키냐 이런 그 근본적인 물음도 있지만은 이 사용성을 어떻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냐에 대한 챌린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그 해외 쪽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그 UDC 첫 번째 행사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되게 투덜거렸죠. 해외 송금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M&A를 하건 뭐 해외 사업을 하건 해외에 돈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죠. 해외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와중에 이제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동남아 법인장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개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싱가포르 거래소 오픈하고요. 인도네시아 거래소까지는 오픈을 했는데 이게 참 코미디죠. 예, 돈을 우리가 자본금 송금을 못 해주니까는 지금 그것 두 군데도 이제 헐떡헐떡 하고 있어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영세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저희가 동남아 이제 다른 국가들 하고도 오픈할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자본의 문제, 송금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해외에 이제 굉장히 그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기회를 앉아서 그냥 눈은 뜨고 놓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12쉽스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상장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가망성이 있고 그래도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어떤 에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투자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요. 물론 뭐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상장이 된 거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에 상장하는 그 트렌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론칭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 프로젝트보다는 국내 쪽 프로젝트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심사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뭐 200~300건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건 간에 이제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특히 이제 그 기준들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적인 변수 또는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데 왜 저거는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참 설명드리기가 힘든 게 약간 데자뷰 같은 게 제가 카카오 있을 때 이제 게임하기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애니팡이 뻥 터졌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주다가 게임 회사들이 카카오를 메신저가 무슨 게임을 하냐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주다가 그래서 결국에 작은 게임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런치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니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사들이 다 카카오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게임하기에 넣어주세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는 다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심사를 한답시고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여기저기 불만들이 나오고 어떤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자기 혼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심사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랩쉽스 케이스도 다른 데서 보면은 야 이거 우리께 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얘네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더 좀 개선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거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여러 가지 팩터들이 고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공통점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거래량 늘어나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산업 자체가 침체돼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거래량을 어떻게 올릴 거냐, 뭐 쉬운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한때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꺼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제 거래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서 속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거래량만 놓고 뭐 자꾸 중국계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더더욱 좀 좋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그게 좀 확산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자체 코인 발행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비트는 그거는 좀 예상총의 소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은 저희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뭐 손쉽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에 버티고 있어요. 이게 성숙된 시장이어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고 거래소도 많이 있고 다 이 어떤
룰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가 자기가 어떤 특정 코인을 보유를 하고 그걸 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게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죠. 네, 되는데 재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저희가 거래소였긴 했지만은 한국 내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던 중에 블록체인 쪽으로 좋은 개발자들이 넘어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본이 없고 또 어디 뭐 전통적인 VC를 찾아가거나 모태펀드를 찾아가거나 블록체인 한다고 그러면 돈을 투자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데 론칭조차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생태계를 좀 키워야겠다는 차원에서 재작년에 저희가 드나마인 파트너스를 설립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그 목적이 이제 얘네 투자해가지고 뭐 10배 뻥튀기해서 이걸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 내다 팔면은 돈을 얼마에 벌고 이게 아니었고요. 생태계를 키우자는 차원에서 그때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엉뚱한데 절대 이거 우리 상장 안 할 것 같은데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까는 일단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을 해서 그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나 프로젝트를 하는 데였죠. 그래서 이 해픈투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상장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와서 그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는 분명히 예상충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투자자들하고 우리하고 이 정보 비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공시를 하자. 우리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매달 저희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 드나마인 파트너스라는 그 투자 기관하고 거래소 운영 기관하고는 분리를 해가지고 보통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죠. 벽을 쳐놓고 둘 간에 이제 정보 공유는 안 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상장은 상장대로 개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시기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좀 윤리적으로 또 예상충이 아주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얘기 드리고 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신 이서구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